여러분은 지금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달이나 태양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 그리고 지구, 산, 바다를 구성하는 물질도, 여러분이 숨 쉬는 공기, 여러분의 몸, 그리고 여러분 발 아래의 땅도 원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태양계가 탄생하던 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역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반전과 격렬하게 요동치는 천체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센 충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거의 1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별과 행성들이 함께하는 태양계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 최신 연구에 따르면 모든 것은 약 46억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은하의 2차 나선팔, 즉 은하수에서 우주공간의 고요함 속에 수많은 거대한 분자 구름들이 부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은 가스와 성간먼지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나 용골 자리와 같은 별의 요람에서 우리 태양계가 아마도 그 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구의 내부와 부유하는 먼지들은 그들을 둘러싼 우주 공간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평균적으로 세제곱센티미터당 수천에서 수만 개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별들 사이의 우주 공간에는 세제곱센티미터당 평균적으로 1개 미만의 원자만 존재합니다. 지구의 해수면에서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200억 개의 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수천 개라는 숫자가 정말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운들에서는 우리 지구의 3배에 해당하는 부피에 지구에서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공기로 가득 채운 것과 비슷한 양의 물질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운들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수십에서 수백 광년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고 그중 많은 성운들은 우리 태양보다 수천 배나 더 무겁습니다. 정기적으로 중력의 영향으로 이 거대한 분자 구름의 일부가 자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별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성운들은 그 안에서 태어난 별들이 남아있는 가스를 가열하고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몇백만 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경우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초신성의 충격파가 성운의 한 조각의 붕괴를 촉진했고 그 수축으로 인해 수백 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름들은 너무 거대해서 별들이 아주 드물게 홀로 태어나며 생애의 아주 초기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별들이 무리지어 모여있는 경우가 많고 이후 점차 흩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과 그에 딸린 행성들의 탄생 역시 수명을 다한 거대한 별의 죽음에 의해 간접적으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숨결은 새로운 원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분자 구름의 거대한 부분들이 붕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 원시 운석에서 이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거대한 별의 폭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의 잔해가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전개 방식입니다. 충격파에 의해 압축된 가스층이 천천히 스스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가 점점 더 빠르게 가속하고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도 지구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죽은 별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 소용돌이치는 물질 속에는 이미 태양과 지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 원자 재료, 즉 모든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과정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어떤 것도 이를 멈출 수 없습니다. 분자 구름 내부에서 처음에는 거의 1광년 지름의 부피에 담겨있던 모든 물질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원반으로 변하는데 약 5만 년이 걸립니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폭풍이 중심 지역을 둘러싸고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그곳에 전체 물질의 9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가스 거품을 형성하며 계속 수축하는 이 압축된 가스와 빛나는 플라즈마의 핵은 아직 완전히 점화되지 않은 원시 태양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젊은 별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스 장막 뒤에 깊이 묻혀 있으며 그 장막을 약하게 적외선 영역에서 빛나게 합니다.
이 응축되는 가스 거품 주위에는 중심에 모이지 않은 10%의 물질이 수천 년에 걸쳐 납작하게 퍼지면서 두께보다 10-20배의 더 넓은 원반 형태로 펼쳐졌습니다. 이 비닐처럼 보이는 원시 행성 원반 내부에서 행성 형성의 작은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리온 성운 안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약 180개의 별과 원시 행성 원반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구조들 각각의 중심에는 어린 별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빛이 별을 감싸고 있는 가스 코치의 윤곽을 그려냅니다. 이 별 탄생지의 지름이 33광년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성 중인 이 시스템들은 아주 미미한 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격동적인 환경들에는 이미 수많은 비닐 조각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모든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오리온 성운에서는 이제 기다리며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야 합니다. 돌멩이 하나하나, 세계 하나하나가 충돌과 지속적인 응집의 교향곡 속에서 행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먼지 속에서 부드럽게 시작해 결국에는 충격적인 충돌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탄생한 후 수십만 년 동안, 그리고 원반의 가스가 천천히 중심을 향해 흐르며 갓 태어난 별을 감싸는 고치에 물질을 계속 공급합니다. 몇몇 고체 조각들로부터 행성들의 대공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전하는 원반 안에서 질량의 99%는 처음에 가스 형태로 존재하고 겨우 1%만이 고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목성과 같은 행성의 질량 또는 지구의 300배에 달하는 질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 방사성 원소들이 다량 존재하여 그로 인해 하얗게 달아오른 환경입니다. 먼지들이 서로 계속해서 마찰하면서 정전기를 만들어내고 점점 뭉치고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불과 수천 년 만에 이 미세한 먼지 알갱이들은 정전기력의 작용이나 표면의 부분적인 융합으로 인해 서로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충돌을 거듭하며 서로 달라붙으면서 먼지 알갱이들은 점점 커지고 그중 일부는 센티미터 크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생겨날 모든 행성들의 출발점입니다. 이 씨앗들에게 몇천 년만 더 주면 그중 일부는 지름이 킬로미터에 달하는 덩어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래알 크기의 암석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결국 작은 산만한 괴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름이 몇 킬로미터를 넘어서면 중력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덩어리들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길 만큼 충분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반 내에서 응집 과정의 시작입니다. 물질들이 뭉치고 서로 달라붙으며 덩어리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힙니다. 때때로 고속으로 일어나는 격렬한 충돌이 이 덩어리들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서로 닿은 후에 물질이 합쳐져 더 큰 덩어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결국 행성체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름이 10에서 100km 정도 되는 불규칙한 구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해성과 소행성들은 바로 이 행성체들의 잔해로 아주 오래전 그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덩어리들은 수백만 개에 달하며 그들의 총 질량은 지구의 수십 배에 이르고 엄청난 속도로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이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환경에서 행성체들은 통제할 수 없는 응집 과정을 시작했고 끊임없는 건설과 파괴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종종 충돌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세상이 끝나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지만 드물게 충돌의 각도와 속도가 적절할 때 구성 요소들이 융합될 수 있으며 주요 충돌에서 살아남은 덩어리들은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결국 달에서 화성 정도의 질량을 가진 최초의 행성 베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태양계에는 베스타나 세레스와 같은 천체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들의 크기를 달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행성과 행성 베아 사이에 중간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 근처에서 움직이며 그 오랜 시절의 증인들입니다. 원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젊은 별의 강력한 복사가 구름 속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곳에서는 철과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행성 배아의 성장이 느리고 힘겹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만 년에 걸친 축적 과정을 거친 후에도 태양계의 내부 영역에는 지구 질량의 10%도 넘지 않는 천체들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위 얼음선이라고 불리는 지점을 넘어가면 그곳은 젊은 별의 열기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천체들의 성장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얼음 형태의 물이 접착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초기 구성 요소들이 빠르게 커지면서 절반은 얼음, 절반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의 씨앗들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약 100만 년 만에, 즉 우주의 어마어마한 시간 규모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외부 태양계의 원시 행성계 원반에는 이미 지구보다 5배에서 20배나 무거운 거대 행성의 핵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핵들은 주변의 가스를 빨아들이면서 빠르게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직관에 반하게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들이 작은 암석형 행성들보다 더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목성은 어린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처음 본 행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질량이 크고 가장 먼저 등장한 목성은 아직 원시 행성 원반에 떠다니는 미개척 먼지와 가스의 저장고에서 가장 먼저 자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단 100만 년 만에 가장 대담한 행성의 씨앗이 위험 있는 가스거인 목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목성은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면서 다른 가스 행성들에게는 얼음, 가스, 그리고 먼지가 훨씬 덜 남게 만들었습니다. 목성의 갑작스러운 성장은 다른 모든 가스 행성들의 성장을 크게 늦추게 됩니다. 여전히 풍부하게 남아있는 부유 물질을 흡수하면서 목성은 또한 약간 속도를 늦췄고 그로 인해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태양을 향해 나선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어린 태양계의 일부를 가로지르며 이 거대한 가스 행성은 원반 속을 가로지르며 넓은 길을 만들고 계속 성장하여 결국 태양계에서 가장 무거운 행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성은 우리 지구 질량의 약 320배에 달하며 다른 모든 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의 2배 반에 해당합니다. 토성은 목성 바로 뒤에 태어났고 크기는 비슷하지만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질량은 거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토성이 형성될 때쯤에는 이미 목성이라는 거대한 행성이 무거운 원소들을 모두 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성은 성장할 때 가장 가벼운 기체들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얼음 거인인 천왕성과 해왕성은 마지막으로 형성된 가스 행성들입니다. 젊은 태양의 방출로 외부 원반을 이루는 수소와 헬륨 기체가 이미 일부 흩어진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천왕성과 해왕성은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훨씬 적었고 그래서 크기도 더 작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천왕성과 해왕성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행성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물질을 그 먼 지역에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두 얼음 거대 행성이 태양에 훨씬 더 가까운 곳, 어쩌면 현재 토성과 목성이 위치한 궤도 근처에서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야 지금의 위치, 즉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거대 행성들이 태양계 중심의 원반에 고랑을 만들고 있는 동안 중력 수축으로 인해 압력과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여 그곳에서 태양이 점화됩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태양은 이른바 태토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어린 별은 빠르게 회전하는 자기장을 통해 격렬한 분노의 폭발을 겪으며 이 자기장은 강력한 물질 제트를 태양계 전체로 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트의 속도는 초당 300km에 달하며 이는 빛의 속도의 0.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 어린 별은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밝기의 세기가 40배나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백만 배나 더 강력한 태양풍과 하전 입자 흐름이 점차적으로 내부 원반을 깨끗이 청소하게 됩니다. 잔여가스의 대부분을 몰아내면서 별은 강하게 감속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더 멀리 아직 비교적 가스가 풍부한 원반에서는 목성의 중력 영향으로 원반 안에 밀도 파동이 형성되며, 이는 목성의 궤적을 따라 그 자취에 나타나고, 마치 대부분의 아직 회전하고 있는 물질이 태양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되어 암석형 행성들이 제한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밀도 파동은 목성, 그리고 이후에는 토성의 궤도 에너지를 잃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천천히 태양을 향해 이동하며 경로에서 만나는 물질을 흡수합니다. 목성이 현재의 화성 위치에 도달하면 멈추고, 그 궤도가 토성의 궤도와 공명하게 됩니다. 토성은 목성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두 거대 행성은 각자의 궤도에서 속도를 맞추어 동기화하게 되는데, 토성이 2번 공전하는 동안 목성은 3번 공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상하게도 두 행성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원래 있던 곳보다 더 먼 궤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두 거대 가스 행성이 태양계 내부를 통과하는 시간은 비교적 짧아서 겨우 수십만 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나며, 이로 인해 태양계 내부는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두 거대 가스 행성의 진입과 후퇴는 아직 형성 중이던 원시 행성들의 궤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물질을 뒤섞고 재분배하면서 이 과정은 거대한 충돌을 촉진했고, 어떤 세계의 형성을 막거나 성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처럼 목성이 태양계 내부로 이동한 것이 화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험을 잃고 상당히 얇아진 원반은 이제 밀도가 너무 낮아져 별에서 방출되는 X선과 자외선이 점점 더 넓은 구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별이 점화된 후 약 1000만 년이 지나면 원시 행성계 원반을 이루는 가스가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도 마찬가지로 원반이 흩어지면서 바람을 잃은 도시담배처럼 되어 그들의 이동이 멈추게 됩니다. 가스 행성들에게는 이제 성장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했던 가스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닫혔습니다. 결국 가스와 먼지에 성운에서 행성들로 둘러싸인 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반이 거의 깨끗해질 때까지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존재한 46억 년을 인간의 평균 수명인 85년으로 환산한다면, 그렇다면 이 기간은 겨우 2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젊은 겨우 1000만 년밖에 되지 않은 태양계에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안정화되어 서서히 주계열성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한 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질량의 99.98%는 태양에 있고, 나머지 행성, 소행성, 해성 등은 모두 그저 남은 부스러기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0.02% 중 대부분은 목성에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태양계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평온해 보입니다. 외부의 거대 행성들의 불안정했던 궤도는 차분해지고 넓어졌으며, 살아남은 작은 암석 행성들은 마침내 형성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내부에서는 남아있는 10여 개의 원시 행성들의 궤도가 여전히 크게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5천만에서 1억 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드물게 일어나는 충돌이나 격렬한 충돌을 통해 그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암석형 행성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소멸 단계가 끝난 후 원시 지구와 화성 크기의 천체가 충돌하면서 달이 형성됩니다. 태양계 전체 규모에서 주요 충돌은 이제 극히 드물게 일어나며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궤도에서 발생합니다. 이제는 어린 별에 강한 자외선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잔해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평온함은 겉보기일 뿐, 그림자 속엔 긴장이 흐릅니다. 겉보기에는 행성들이 조화롭게 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 있지 않고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가스와 먼지의 원반이 안정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반이 행성들을 대략 원형 궤도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지금
젊은 태양계는 천천히 새로운 혼돈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는 약 5억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5억 년 동안 태양계의 5개 가스 행성들은 조용히 그리고 멀리서 위험한 영향력 게임을 벌였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가스 행성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지구 질량의 20배에서 30배에 달하는 거대한 원반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억 개의 미행성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얼음 천체들의 원반과 거대한 5번째 행성이 지금은 사라졌는지 이해하려면 가스 원반이 사라진 직후에 태양계 상태로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대 가스 행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밀집된 궤도 배열을 이루고 있었고 수억 년 동안 조용한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잠재된 미세한 중력 불균형은 외부 행성소 원반의 존재로 흡수되는데 이 원반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며 행성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궤도 공명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방출하면서 연이은 방출이 반복될수록 원반은 점점 얇아지고 결국 거대 행성들의 궤도를 안정시키기에는 너무 가벼워집니다. 균형이 깨지면서 거대 행성들 중 하나가 공명 상태에서 벗어나고 혼돈 아니면 보다 정확히는 동적 불안정성이 시작됩니다. 곧 거대 행성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중력적 잡아당김으로 인해 그들의 궤도가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궤도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을 묶고 있던 균형이 거의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그 결과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춤이 이어지며 궤도들이 뒤흔들리고 외곽 태양계 행성들은 모여있고 거의 원형이었던 궤도를 벗어나 태양 주위를 매우 이심률이 큰 궤도로 돌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행성이 태양계에서 쫓겨나거나 최소한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도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두 행성의 궤도가 서로 교차할 정도가 됩니다. 외곽뒤에 위치한 드문 행성 잔해들이 남아있는 거대한 파편 지대에서 두 행성의 접근으로 인해 교란이 일어나고 태양계에 이 얼어붙은 변두리에 있던 수십억 개의 암석과 얼음 덩어리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불안정성이 발생하기 전과 후 수백만 년을 보여주는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말이죠. 이 띠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지구 질량의 20배에서 30배에 달합니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십억 개의 블록들이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태양계 전체에 해성과 소행성의 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태양계 외곽을 향해 나라가 멀리 떨어진 오르트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일부는 가스 행성 근처에 머물며 떠돌게 됩니다. 트리톤이나 하이페리온과 같은 위성들은 파괴된 띠의 일부가 나중에 포획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파괴의 순간과 새로운 암석과 얼음의 비가 시작된 데에는 5번째 행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4개의 거대 행성이 이 우주의 당구 게임에서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균형 상태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원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궤도를 가진 5번째 행성이 존재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행성. 5번째 행성은 이 시스템과의 중력적 연결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은 지금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로 우리 태양계 안에 가설상의 9번째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매우 타원형의 궤도를 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별을 양만해서 2만 년에 한 번씩 돌고 있으며 아마도 먼 우주를 떠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태양에 묶여 있습니다. 이 행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질 때조차도 200천문 단위, 즉 태양과 해왕성 사이 거리에 7배나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불안정성으로 인해 태양계의 먼 외곽에 아직 남아있는 수천 개의 얼어붙은 행성의 배아들이 거대 행성들이 그 구역을 정기적으로 지나가면서 하나씩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출이 일어날 때마다 이 요소들은 거대 행성들의 궤도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가며 그 결과로 거대 행성들의 궤도가 점점 더 원형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태양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갖추게 됩니다.
해왕성이 태양계 외곽 쪽으로 이동하면서 소행성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드문드문 흩어진 암석 천체들의 띄는 태양에서 2사 천문 단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질량은 지구 질량의 1%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태양계 초창기에는 이 소행성대가 훨씬 더 조밀하게 천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크기의 행성 2, 3개를 더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과 목성의 중력 영향으로 인해 소행성대는 사실상 붕괴되었고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태양계 내부로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1억 년 동안 모든 암석 행성에 대규모 폭격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돌덩이들의 비는 우리 행성에 황폐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물이라는 작은 보물이 암석 속에 들어있는 채로 함께 떨어져 바다를 채우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격렬한 폭격 시기에도 지구 표면엔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표면이 계속 새로워져 충격 자국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은 수성이나 화성처럼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충돌 분화구의 형태로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의 격동적인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큰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행성들의 궤도 운동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박자를 맞추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임스 웹 망원경이나 에이타카마 라지 밀리미터, 섭 밀리미터, 아레이 전파 망원경과 같은 망원경을 통해 형성 중인 행성계들을 직접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전파 안테나를 조정함으로써 16km 지름의 단일 망원경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큼 정밀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사진들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행성계들이 형성 중인 물질로 둘러싸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은 그들이 남기는 자국으로 드러납니다. 이 각각의 원반 안에서는 아마도 행성의 배아가 형성되는 짜릿한 작은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HL 타울이라는 젊은 항성계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450광년 떨어져 있으며 10만 년 이치 안 된 나이일 것입니다. 밝은 영역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반은 해왕성의 궤도보다 3배나 더 넓게 펼쳐져 있으며 작은 구슬 크기의 먼지와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별에 의해 가열된 먼지와 암석의 고리들을 나누는 각각의 줄무늬는 행성의 배아가 존재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태양계도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다른 이미지에서는 우리로부터 약 4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형성 중인 젊은 가스 거대 행성을 품고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이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에 4배나 더 멀리 자신의 별에서 떨어져 있고 질량도 거의 4배나 더 큽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약 1000도에 달합니다. 그 거대한 존재감으로 인해 이 거대 행성은 자신이 먹고 있는 원반에 구멍을 뚫었고 심지어 자신의 축적 원반까지 두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위성들이 탄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 행성의 요람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원을 간접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로부터 수강년 떨어진 이러한 시스템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태양계의 역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동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 행성들은 현재의 궤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이동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탄생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운명이 목성의 이동에 의해 바뀌었던 세계들 말이죠. 고향에서 쫓겨난 모든 행성들을 위해서요. 요컨대 만약 여러분이 특정 별이나 행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싶다면 천문학을 받아들이세요. 션, 이번 새 에피소드 집필을 도와줘서 고맙고 또 내가 몇 가지 지름길을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지난 20년 동안 너는 모델과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지켜봤잖아. 최근의 모든 발견들 중에서 너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뭐였어?
모델 쪽은 항상 다양한 새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말 좋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관측이나 측정 면에서는 지난 5년, 10년 동안 두 가지가 가장 인상 깊었어. 한 가지는 바로 운석이야. 운석에 대한 측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어. 이 측정들은 우리에게 암석형 행성의 구성 요소, 지구의 조립 과정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 즉, 어떤 물질들이 지구를 만들었고 어떤 순서로 그것들이 조립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운석과 지구 암석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부 정보가 정말 놀라울 정도야. 다른 한편으로는 천문학적 관측도 있어. 특히 알마 망원경 같은 전파 망원경이 젊은 별 주위의 원반을 관측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바로 형성의 초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 바로 그곳에서 행성들이 형성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형성되는데 어떤 조건이 작용했는지 알려줘.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모델과 시나리오에도 큰 도움이 돼. 이 영상에서는 현재 가장 신뢰받는 시나리오의 큰 줄기를 살펴봤지만 지금은 덜 견고한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어. 그렇지. 이런 모델들을 설계할 때 어떻게 작업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맞아, 하나의 시나리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시나리오, 즉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하지만 그 일은 40여억 년 전 일이야. 우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는 없어.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물리적 과정을 이용해 해결해. 레고 블록 쌓듯이 말이야. 나는 이런 비유를 좋아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조합해 관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보려 해.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모델은 일반적인 모델이야. 다른 물리적 과정을 기반으로 한 모델들도 있어. 맞아, 그 모델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그리고 지금 행성 형성 과학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 구별하고 반증하려고 시도하는 거야. 어떤 시나리오가 옳다고 완전히 증명할 순 없어. 하지만 틀렸다는 건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멋진 걸 만들고 곧바로 그걸 부수려 해. 그걸 반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반증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여전히 그럴듯하게 남아 있는 거야.